이 시간에는요,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좀 용어가 좀 전문 용어라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쉽게 얘기해서 수정신고는, 세금을 추가로 더 내는 거고, 경정청구는 세금을 환급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정신고는 납세자 입장에서 좋은 게 아니죠. 세금을 더 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경정청구는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죠. 세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경정청구를 직권으로 세무서가 해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청구를 해달라고 납세자가 신청을 해야만 과세관청에서 그 세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간이 문제가 돼요. 항상 문제는. 수정신고는 세금을 추가로 내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기간이 없습니다. 세금을 추가로 더 납세자가 내겠다는데 세무서가 기간을 정해놓고 언제까지 받겠다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정신고 기간이라 해서 양도소득세 같으면은 그 다음에 5월 말일까지 이렇게 이제 확정신고 기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 기간 내에 자기가 세금을 계산해서 나는 요번에 1,000만 원으로 내가 알고 냈습니다. 근데 6월 달에 보니까, 이게 필요경비 공제 안 이렇게 들어갔다든지 아니면 계산을 뭔가 잘못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명확하게 잘못된 게 나타나더라. 대개 이제 실무적으로 어떤 경우의 수들이냐면,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는 포괄 사업 양소도 건물 분할하고 땅 이런 거를 안 분계산하면서 잘못 계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세무서에서 추가로 고지될 게 빤한데 자기가 그거를 적게 낸 거죠. 1,000만 원을 냈는데 납세자가 보니까 세무서가 고지할 것 같지 않으면 누가 추가로 세금 더 내겠습니까? 자진해서. 그런데 아무리 살펴봐도 요거는 세무서에서 검토를 한다든지 전산 처리하는 과정에 추가로 고지서가 나올 것 같더라.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겨요? 고지서 나올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가산세가 늘어난다는 거죠. 가산세는 현재 신고에 대한 가산세도 있지만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날짜별로 10,000분의 3씩 이자가 붙거든요. 그래서 그 이자가 계속해서 붙어나가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줄이려면은 세무서가 고지하기 전에 미리 내는 것이 자기한테 유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나중에 세금이 추가로 더 나올 것 같으면 하루라도 빨리 그런 사실을 발견했을 때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수정신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환에 있는 것처럼 당초에 신고를 했는데 적게 냈더라 이래서 과소신고했더라 그래서 나중에 추가로 더 세금을 내더라 이럴 때는 세무서가 알고 고지서를 보내기 전까지 일반적으로는 결정 경정하기 전까지 이랬는데 그 통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과세 적부심이라고 해서 과세 예고 통지서라는 게 나옵니다.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그러니까 과세 예고 통지서가 나오면은 늦어요. 또 과세 예고 통지서가 나온 다음에는 결국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다 붙어 있는 거니 의미가 없고 그와 같은 것이 세무서가 알고 고지하기 전에 자기가 미리 알아서 내게 되면 좀 깎아주는 것도 있고 그 가산세도 덜 먹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언제까지, 몇 년까지, 몇 개월까지 이런 기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정신고는 추가로 자기가 알아서 더 내는 건데 여러분들이 양도세 같은 분야는 검토할 때 금액이 커요. 그래서 가산세를 잘못하면 고지서 나올 때까지 혹시 내가 비과세 아닌데 비과세로 신고를 해놨어요. 근데 나중에 그 사실을 1년 지났다가 알았다 이거예요. 한 2년 지났는데 알았는데 그때까지도 세무서가 아무 소리를 안 해. 그러니까 넘어가겠지. 이러고 그냥 내버려 뒀더니 한 5년 지난 다음에 세금이 나왔더라. 그러면 골치 아파지겠죠. 그러니까 확실히 그런 경우에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서 자기가 자진해서 납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무서가 고지를 하기 전에. 그 다음에 경정청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 지금은 의미가 없는데 당초 신고 오류로 인한 경정청구가 있고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가 있는데 당초 신고 오류라는 것은 처음에 법정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자기가 했는데 자기가 1,000만 원으로 신고하고 세금을 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500만 원만 내도 될 거를 잘못 신고한 거예요. 세무사가 계산을 잘못했더라. 그러면 500만 원을 다시 돌려주세요 하는 경정청구서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필요경비 영수증이 세금계산서가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짜리가 있었는데 처음에 신고할 때 그거를 빼놓고 신고했다 이거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신고를 끝난 다음에 보니까 그게 확정신고 기간이 지난 다음에 한 1년 있다가 발견이 됐다. 그러면 그거를 첨부해가지고 다시 신고를 하면서 당초에 이게 빠졌으니까 인정해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만큼의 세금을 돌려주십시오 하는 의미의 경정청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10년, 20년 있다가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세금국세청 입장에서는 기간을 정해놨어요. 언제? 당초에 잘못 신고했던 사람이 나중에 그렇게 신고를 한다면 이거는 3년이라는 기간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3년 이내에 들어온다면 인정해주겠다. 물론 뭐 다 인정해주는 건 아니죠. 검토해가지고 맞으면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3년이 지나서 들어오면은 이미 시효 소멸해가지고 그거는 안 해줍니다. 그다음에 후발적 사유는 어떤 사람이 세금 신고를 정상적으로 자기는 신고를 했다고 생각하고 1,000만 원을 내놓고 가만히 있었는데 나중에 세무서에서 당신은 1,000만 원이 아니라 2,000만 원을 내야 될 사람이요 하고 한 2년 있다가 고지서가 나왔어요. 그래서 2,000만 원을 1,000만 원 더 추가로 내라고 나왔는데 가만히 검토를 해서 2,000만 원에 대해서 당초 신고 결정된 것이 일단 납부를 했습니다. 근데 내놓고 보니까 그 2,000만 원, 1,000만 원 추가로 낸 세금이 안 내도 될 것을 낸 것 같아. 잘못됐어. 그래서 다시 그 부분을 깎아주세요 하고 신고하는 경우. 이 경우는 기존의 세법 취재에서는 90일로 정해져 있었어요. 90일로 정해져 있었는데 그런 결정 통보를 받고 90일이라고 기간을 상당히 짤막하게 준 거죠. 3개월로. 그러다 보니까 납세자한테는 상당히 불리한 규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 규정이 그 교환 옆에 보면은 그 2011년도에 이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후발적 사유로 발생된다 하더라도 90일이 아니라 그것도 3년으로 봐주자. 그래서 지금 세금을 깎아달라고 청구하는 거는 3년이고요. 세금을 추가로 내가 잘못 내서 적게 내서 지금이라도 더 많이 내겠습니다 하는 것은 세무서가 알고 고지할 때까지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이게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의 차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경정청구를 3년 이내에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거는 세금을 깎아달라고 낸 거라 세무서가 나 몰라라 하고 덮어놓으면은 납세자는 괴롭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법정 기간을 결정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경정청구 흐름도 질 아래를 보면은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거나 또는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를 해야 된다. 즉 세금을 깎아달라고 환급해달라고 신청을 하시면 청구를 하면 그거는 무조건 관할 세무서장이 2월 이내에 깎아주든지 아니면 당신이 깎아달라고 하는 사유가 아무 이유가 없다. 기각이다. 못 깎아주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확실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수정신고는 뭐 굳이 그럴 이유가 없죠. 추가로 세금을 낸 거에 대해서 추가로 낸 세금이 많이 냈으니까 가져가셔. 이럴 이유는 전혀 없을 거고요. 경정청구에 대해서만 그런 세무서에 기간 규정을 뒀고 지금까지 2010년까지는 후발적 사유라고 해서 추가로 고지 결정, 추가로 경정됐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90일이라는 기간이 전제화가 됐었는데 그것도 3년으로 연장이 됐다는 점 같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